안녕하십니까. 2019년 사회복지사 1급 기출문제 사회복지정책론 후반부 들어갑니다. 이번 시간에는 14번부터죠. 14번부터 25번까지 12문제 보겠습니다. 좀 생각해야 될 문제가 몇 문제 있습니다. 잘 따라오시죠. 자, 14번은 사회 서비스에 대한 겁니다. 사회 서비스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이다. 자, 우리가 이제 사회 서비스하고 사회복지 서비스하고 다르죠? 사회복지 서비스가 있고 사회 서비스가 있습니다. 사회 서비스는 복지 플러스 알파, 복지 외에 다른 것도 있죠. 뭐 보건, 교육, 문화, 환경, 뭐 주택 이런 것들이 다 들어가는데요. 훨씬 더 이게 더 크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 문제네요. 사회 서비스 문제인데 사회 서비스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사회복지기관의 운영을 지원하는 서비스다라고 했는데 그렇지 않죠. 사회복지 서비스가 아니라 사회 서비스 문제니까 사회복지기관의 운영을 지원하는 서비스가 사회 서비스라고 말할 수 없고, 자, 이윤 추구를 1차적 목적으로 한다. 아닙니다. 사회 서비스는 사회복지 서비스를 포함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비영리, 뭐 정확히 말한다면 사회복지 서비스는 비영리를 추구한다. 이렇게 오답노트 하시면 되겠죠. 이 사회 서비스는 사회적 욕구 충족에 초점을 둡니다. 맞습니다. 이 사회적 욕구 안에 많은 것들이 있어요. 복지도 있을 것이고 건강도 있을 것이고 교육도 있을 것이고 주거도 있을 것이고 문화도 있을 것이고 이런 모든 것들을 충족하는 것에 관심이 있는 것이 사회 서비스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사회 서비스 대상자의 노동시장 참여를 강조하지 않는다? 아니죠. 우리가 최근에 이제 자활이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고 있어요. 자활. 여기에 이제 안 썼지만 고용이라는 것도 있을 수 있거든요. 고용이라는 것도 있을 수 있습니다. 사회 서비스에 수요자가 있고 공급자가 있는데, 공급자 지원을 증가시켰습니까? 수요자 지원을 증가시켰습니까? 수요자 지원이죠. 수요자 지원 방식을 아시죠? 수요자 지원 방식의 대표적인 게 바우처입니다. 바우처. 그래서 이 바우처를 많이 강조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수요자 지원 방식, 공급자를 지원하는 것보다 수요자를 지원하는 게 더 늘어나고 있습니다. 답은 3번. 자, 14번 문제는 뭐 이 정도로 정리하시면 되겠고 15번 문제 들어갑니다. 자, 15번 문제는 사회적 연대 또는 사회연대라고 하죠. 사회연대. 옳지 않은 것은 이다 라고 했어요. 사회연대 하면 생각나는 게 뭐 사회적 책임감이라는 단어나 사회적 책임감이라고 하는 단어나 또는 사회연대는 뭐 북유럽 국가가 사회연대 정도가 높죠. 북유럽 국가에서 상당히 높게 나타나는 것이 사회연대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개인과 사회 간 이해의 대립 현상이 발생했다. 그러면 갈등이 일어났다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개인은 전체를 위해 희생해야 됩니까? 아니죠. 개인은 전체를 위해서 희생하는 게 아니라 쉽게 말하면 사회를 살리고 개인을 희생하는 그러한 주의가 사회연대주의가 아니에요. 이럴 때는 대립현상, 갈등 현상이 일어났을 때는 갈등 예방에 중점을 두겠죠. 갈등을 미리 예방하는 건데 만약에 이제 갈등이 생기면 갈등을 조정하고 갈등을 관리하고 조정하는 것에 중점을 둬야 되겠죠. 그게 사회적 연대입니다. 개인이 사회를 위해서 일방적으로 희생하는 것이 사회연대 정신이 아니에요. 자, 그 다음에 사회 문제 해결 과정에서 가로, 조직 구성원 간의 이타적 정신, 네, 이타주의가 사회연대입니다. 특정한 사회적 위험으로 피해를 입은 소수를 위하여 다수가 그 비용을 공동으로 부담한다라고 했어요. 이것도 연대입니다. 쉽게 말하면 소수가 피해를 입었어요. 사회적 위험으로. 그러면 이제 다수가 있을 거 아니에요. 위험을 입지 않은 다수가 그 비용이 들어가는데 그 비용을 공동 분담하는 거 맞습니다. 사회 문제에 대한 집단적 대처 수단, 집단의 동그라미. 그래서 사회연대가 높은 데는 다 집합주의죠. 자, 집단적 대체 수단으로서 상부상조 정신을 바탕으로 하는 거 맞습니다. 공동체, 그렇습니다. 사회연대는 공동체 활성화입니다. 공동체를 보다 더 활성화시키는 것이 바로 사회연대라고 말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공동체에 대한 개인의 연대 참여는
당사자 자유의지에 달려있다라고 했어요. 개인의 연대 참여, 이것은 자율성, 자유의지, 거기에 맡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회연대를 우리가 이제 강요할 수는 없다, 강제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당사자의 자유의지에 달려있는 것이 공동체에 대한 개인의 참여, 연대 참여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일종의 민주주의죠, 이것도. 일종의 이것도 민주주의입니다. 답은 1번이 됩니다. 자, 15번은 이전에 나왔던 패턴의 문제가 아니에요. 새로운 문제입니다. 체킹해 주시고 사회적 연대의 문제였습니다. 16번 문제. 이거는 문제를 보면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정책평가의 이유를 물었습니다. 우리가 정책평가 이후에 기본적인 내용들이 있죠. 효과성을 검증하는 것이나 학문적인 기여라든지 또는 환류적인 정보를 제공한다든지 또는 책임성을 이행한다든지 이런 것들이 있었는데 약간 달라요. 문제 해결을 위한 정책 결정에 필요한 정보를 얻기 위함이다 라고 했어요. 여기서 중요한 건 이겁니다. 정보를 얻기 위해서 평가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떠한 정책의 결정을 앞두고 결정에 필요한 어떤 정보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한 정보들을 얻기 위해서 우리가 중간에 평가할 수도 있죠. 그 다음에 기존 정책의 개선입니다. 기존 정책의 개선에 필요한 정보를 얻기 위한 것도 있을 수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자, 앞에 했던 정책이 있어요. 정책이 끝났는데 마지막에 평가를 하잖아요. 그러면 그것에 대한 개선 방안이 이 평가 결과에 있겠죠. 그 다음에 정책의 정당성 근거를 확보하기 위함이다 라고 했어요. 이 정책이 과연 바람직한 정책이었느냐, 그러한 정책적인 정당성의 근거는 평가 결과가 말해줘요. 정책평가는 이거는 많이 보셨죠? 이론 형성에 기여하는 것이다. 맞습니다. 모두 맞습니다. 16번 문제는 독특한 문제예요. 기역, 니은, 디귿 묶어서 별표 치고 16번 문제 별표 치면 됩니다. 이게 많이 나왔던 패턴의 문제가 아니라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니을은 너무나도 많이 나왔었고요. 그래서 기역, 니은, 디귿을 잘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답은 5번이었습니다. 17번 문제 들어갑니다. 17번 문제 별표 치시고요. 사회보험과 민영보험이 있습니다. 옳은 것이에요. 이 두 가지 이제 차이점이 좀 존재하는 거 아시죠? 자, 앞에 있는 거 보면 사회보험급여, 민영, 그 다음에 사회보험, 민영 이렇게 돼 있는데 뒷부분을 보시죠. 옳은 거 찾기니까 철저한 보험 수리 원칙에 따라 납부한 보험료에 비례한다라고 했어요. 철저하게 보험 수리 원칙을 적용해요. 그래서 납부한 보험료에 비례하는 것이 사회보험급여입니까? 아니죠. 민간보험급여가 그래요. 민간보험급여는요, 철저한 보험 수리 원칙을 합니다. 그래서 납부한 보험료에 비례해서 급여가 많아지기도 하고 줄어들기도 하고 그래요. 사회보험은 그렇지 않습니다. 자, 그 다음에 민영보험의 보험료라 했는데 여기 평균적인 위험이라는 게 있어요. 평균적인 위험에 비례해서 결정된다라고 했는데 우리가 이제 평균적인 위험 하면은 사회적 위험이라고 보시면 돼요. 사회적 위험과 연관성이 있는 것이 바로 이제 평균적인 위험이다. 이렇게 정리하고 있어요. 평균적인 위험의 반대는 개별적 위험이에요. 개인의 위험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이렇게 정리할 수 있고요. 자, 그러면 민영보험의 보험료는 평균적인 위험에 비례해서 결정되는 게 아니라 사회보험의 보험료죠. 사회적 위험이니까 사회보험이다, 보험료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됩니다. 사회보험료. 자, 그 다음에 사회보험은 여기는 좀 쉽죠. 가입자의 개별 위험에 따라 보험료가 책정된다. 사회보험이 아니라 민영보험이 그렇습니다. 민영보험은 개별 위험에 따라서 보험료가 책정된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었잖아요. 자, 사회보험의 보험료와 급여는 끊어봐요. 개별적 공평성과 사회적 적절성을 반영한다. 네, 맞습니다. 두 가지 다 반영할 수 있어요. 자, 예를 들어서 이 개별적 공평성을 예를 들면 연금이 있어요. 연금 보험료를 많이 낸 사람 나중에 급여를 많이 받아가죠. 당연히. 자,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사회적 적절성이에요. 사회적 적절성은 건강보험을 여기에 들 수 있어요. 건강보험을 들 수 있어요. 건강보험료를 적게 낸다고 해서 건강보험 혜택을 줄여버리면 안 되잖아요. 건강보험은 급여의 평등성이에요. 이런 것들이 이제 사회적 적절성과 연관성이 있다. 사례를 하나씩 들어드렸습니다. 자, 4번 집은 맞고요. 그 다음에 민영보험의 재정 운영 방식으로 적립 방식과 부과 방식이 있다라고 했는데 민영보험은 부과 방식이란 게 없어요. 부과 방식은
근로세대에게 다 물어서 근로세대가 이걸 노령세대에서 무는 거잖아요. 이게 이제 세대 간 재분배에 민영보험은 이런 거 없죠. 민영보험은 이런 거 없고, 자, 이제 사회보험 이야기를 해보면, 사회보험 같은 경우는 부가방식, 공적연금의 부가방식이란 게 있어요. 부가방식이란 게 있고, 그 다음에 여기 뭐 적립방식인데, 우리가 이제 부분적립이라고 하거든, 되게. 부분적립, 완전 적립보다는 부분적립 방식을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우리가 이제 국민연금 보험료 같은 경우는 적립을 하잖아요. 적립을 하는데, 중간에 내가 소득이 없으면 뭐 국민연금 보험료를 뭐 소득이 없다든지 아니면 재산이 없다든지 이럴 때는 뭐 잠깐 쉬는 거예요, 국민연금을. 그리고 나중에 또 직장생활 하면 또 넣는 거고. 그래서 부분적립이라고 정확하게 말할 수 있겠죠. 이렇게 정리하시면 돼요. 답은 4번입니다. 자, 17번 문제 잘 기억하십시오. 사회보험과 민영보험의 비교 문제였는데, 평균적인 위험이 나오면 사회보험이고, 개별 위험이 나오면 민영보험이고, 철저한 보험 수립 원칙 적용하면은 민영보험이고, 그 다음에 부가방식 이런 거 나오면 사회보험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18번입니다. 이건 좀 더 쉽죠? 사회보험과 공공부조의 차이입니다. 비교인데 옳지하는 거예요. 자, 선택지가 5개 나왔습니다. 기역, 니은, 디귿, 리을, 미음. 자, 이런 스타일의 문제는 좀 생소해요. 자, 이쪽에 사회보험이 있고 이쪽에 공공부조가 있어요. 이쪽 내려가 볼까요? 조세 맞습니다. 선별주의 맞고요. 권리성이 구체적이고 강한 것은 뭐예요? 사회보험이죠. 사회보험. 사회보험이 강하죠. 이쪽 보면 추상적이고 약하다. 이게 바뀌었네요. 그 다음에 자산조사 하고요. 그 다음에 사전적이다? 아니요. 사후적인 제도죠. 공공부조는. 사후적인 제도예요. 여기 보니까 바뀌었네요. 이렇게 정리가 됩니다. 사회보험은 사회보험료가 주된 재원이고요. 보편주의고요. 그 다음에 구체적이고 강하다 그래야 돼요. 기여금, 수급자격은 이제 기여 조건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게 이제 기여 비자산조사 프로그램이잖아요. 기여 비자산조사 프로그램. 여기는 무기여 자산조사 프로그램이고, 이렇게 정리할 수 있죠. 자, 특징은 사전적인 이제 사회보험이에요. 위험에 대비해서 넣는 게 보험이잖아요. 그래서 사전적이다. 여기는 이제 빈곤해지면 신청에 의해서 수급자로 이제 인정이 되면 받는 거고요. 자, 디귿과 미음이 탈락. 답은 2번입니다. 자, 19번 문제 들어갑니다. 19번 문제도 어렵진 않아요. 빈곤과 불평등의 측정이에요. 옳지 않은 것은 이다. 자, 로렌츠 곡선이 나왔고, 지니 계수가 나왔고, 10분위 분배율이 나왔고, 5분위 분배율이 나왔고, 빈곤율이 나왔습니다. 자, 보시면 4번에 체킹해 주세요. 4번에 체킹해 주시고요. 1번 로렌츠 곡선은 가로축에는 소득이 낮은 인구로부터 가장 높은 순으로 비율을 누적하여 표시하고, 소득이 낮은 인구로부터 가장 높은 순이라 했고요. 그러면 이것은 인구 누적입니다. 세로축에는 Y축이 되겠죠. 각 인구의 소득 수준이라 했어요. 소득 수준을 누적한 비율을 표시한 후 그 대응점을 나타내는 곡선이다. 아, 세로축에는 소득 누적을 쓰는 거예요. 자, 로렌츠 곡선의 개념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진위계수가 크면 클수록 제가 뭐 한다겠죠? 진위계수가 작을수록 평등하고 클수록 불평등하다 했어요. 평등한 게 아니라 1에 가깝다, 1에 가깝다. 그럼 불평등해진다 라고 말할 수 있죠. 진위계수는 0과 1 사이를 보이거든요. 되셨죠? 자, 세 번째 10분위 분배율입니다. 10분위 분배지수라고도 하고요. 수치가 클수록 평등한 상태를 나타낸다라고 했어요. 자, 여기 10분위 분배율이잖아요. 10분위 분배율이잖아요. 자, 이 분배라고 하는 단어가 있어요. 분배가 많으면 바로 평등해진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분배가 많으면 평등해진다. 그러니까 클수록 평등한 사회죠. 이 5분위 분배율을 제가 체킹하라는 이유는 뭐냐면, 저도 이거 자료 한번 찾아봤는데 5분위 분배율과 동의어처럼 쓰는 게 5분위 배율이에요. 이게 좀 헷갈릴 수 있는데 5분위 배율하고 5분위 분배율하고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5분위 배율을 더 많이 쓰죠. 실제적으로. 그런데 출제 이유는 5분위 분배율이라는 단어를 썼어요. 그래서 5분위 배율과 같다. 5분위 배율 배웠잖아요. 5분위 배율은 상위 20%와 하위 20% 이 두 가지를 보는 거란 말이에요. 알았죠? 그래서 상위 20%의 소득 누적액을 하위 20% 소득 누적액으로 나눈 거예요. 그래서 5분위 배율, 5분위 분배율은 동의어고요. 이 녀석은 수치가 작을수록 평등해져요. 수치가 작다는 것은 그만큼 좁혀졌다 이거예요. 양극화가 둔화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수치가 작을수록 평등한 거예요. 이거 헷갈리시면 안 됩니다. 분배율이라고 하는 것에 내가 분배가 많으면 평등해집니다 라고 하는 것은 10분위 분배율, 10분위 분배지수에서만 적용되는 거예요. 자, 4번 질문 놓치지 마시고요. 그 다음에 빈곤율이라는 게 있어요. 빈곤율은 뭐예요? 빈곤 인구가 전체 인구에 차지하는 비율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제 빈곤의 규모라고 하죠. 빈곤의 규모, 그게 이제 빈곤율이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답은 2번입니다. 5분위 분배율과 5분위 배율이 동의어처럼 써진다는 것을 아시는 게 여기서 조금 주의할 사항이다.